네. 다음 내용인 그 안개 블루프린트를 진행하기 앞서서 전에 했던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사라지는 게 좀 자연스럽지 않게 이렇게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조금 더 두 가지 정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르빗이 원래 1이었는데 좀 이 반딧불 같은 움직임을 주려면 오르빗을 좀 높여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것도 나중에 값을 움직이고 싶으면 파라미터를 빼서 사용하면 되겠죠. 네, 여기서는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컬러의 알파 값을 우리가 파티클 파라미터로 쓰기 때문에 그래프화를 하려면 타임라인을 그리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비용이 비싸지고 이벤트 그래프에서 그려야 되니까 여기서 다른 방법으로 사이즈 바이 라이프로 생성과 소멸을 표현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시작 때 0으로 갔다가 0.2초에 커졌다가 1초에 사라지는 형태로 그러면 조금 더 부드러운 반짝이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네. 사라질 때 여기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설치되어 있는 포스트 프로세스랑 환경 효과가 라이트랑 굉장히 밝게 되어 있어요. 조금만 빛나면 강렬하게 빛나도록 이렇게 밝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이는 지금 굉장히 여기서는 정말 반짝이 가까이 가면 커지는 반짝이처럼 보이고 이거를 블루프린트에서 확인을 해보면 블루프린트 뷰포트 환경에서 확인해보면 또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전체적으로 같은 밝기로 보이죠. 근데 여기서는 네. 강렬한 건 굉장히 강렬하게 보입니다. 환경 효과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디테일에서 기본적인 이 클래스 디폴트에서 우리가 만든 변수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거를 월드에 놨을 때 나오는 디테일 내용이랑 똑같죠. 네. 그래서 컬러를 너무 밝게 안 쓰, 너무 밝다 싶으면 이런 것들을 좀 줄이시면 되고요. 색감을 줄이고 색감을 기본적으로 주려면 여기서 줘도 되겠죠. 네, 이런 형태로 거의 안 보이죠. 이렇게 하니까 네, 네, 됐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형태와 오르빗을 더 갖게 할 수도 있고 네, 요 정도로 마무리 짓고 이제 여기 동굴에 보시면 이렇게 포고 시트가 굉장히 많아요. 이 포고 시트라는 건 뭐냐면 한번 눌러볼게요. 자, 다시 네, 멀리서 보면 이 네모난 시트 안개를 표현하기 위해서 겹겹이 시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죠.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포고 시트를 치우면 여기 보이시죠? 포고를 위한 시트예요. 이게 굉장히 겹겹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안개가 보이는데 바닥으로 뭐 새벽에 볼 수 있는 바닥으로 이렇게 낮은 안개가 깔려서 나오는 형태의 블루프린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뭐 냉기가 되겠죠. 그 냉동 창고 같은데 보면은 바닥으로 흐르는 냉기를 볼 수 있죠. 그런 형태도 될 수 있겠고요. 일단 맥스를 엽니다. 맥스를 열어서 바닥에 깔리는 플랫 메쉬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요. 그 내용을 이렇게 탑뷰에서 플랜을 하나 만든 다음에 사이즈를
적당한 크기에다가 넣고 가로 세로 세그먼트를 정해줍니다. 자,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바닥에 깔리는 이펙트의 전신 메쉬를 만들 건데요. 조금 더 많이 줘볼까요? 40 바이 40. 이거를 뭐 여러 장 쓰는 게 아니라 한 장만 쓰기 때문에, 그 블루프린트 하나당 한 장만 쓸 거기 때문에 좀 많이 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40 바이 40 정도로 줬습니다. 40 바이 40 정도로 줬고, 이거를 숫자 7번을 눌러보면 버텍스 수가 이렇게 나오죠. 폴리곤 수랑 1600개 정도 되네요. 1600개 정도 돼요. 이 정도 됐고, 요거를 좀 키워서 이제 써도 되고, 아예 키워서 가져가도 되겠죠. 키워서 가져가겠습니다. 키워서 일단 정사각으로 만들어서 가져갈 거고요. 됐습니다. 요걸로 끝이고, 이렇게 해서 가져가겠습니다. 익스포트 셀렉트, 적당한 위치에 가서 만들어 놓은 게 있네요. 덮어 쓰겠습니다. 플랜 그라운드, 요거를 SM 플랜 그라운드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딱히 만질 거 없고요. 애니메이션, 뭐 카메라, 라이트 다 꺼야 되고요. 우리는 메쉬만 가져갈 거니까 기본적으로 건들지 않고 요 형태로 그냥 오케이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요거는 Z업으로 되어 있고요. 축은 오케이 해서 가져가고요. 이제 위치에다가 스태틱 폴더를 위에서 만든 것처럼 스태틱 메쉬 폴더를 스태틱 메쉬 폴더를 하나 만들고 넣어주겠습니다. 임포트해서 우리가 만든 위치에서 넣어주겠습니다. 여기 옵션에서 봐야 될 내용은 FBX를 이제 가져올 때 중요한 내용은 여기 보시면 임포트 텍스처, 우리는 뭐 텍스처 넣은 게 없죠. 그래서 가져오지도 않을 거고, 기본적으로 여기 do not create material을 메쉬에 쓰이는 매터리얼을 새로 만들지 말아라, 아무것도 만들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있죠. 일단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하고, 그리고 위에서 보면 자동 컬리전 생성이 꺼져 있는 걸로 임포트를 합니다. 그러면 열리고, 보다시피 바닥에 깔린 폴리곤 버텍스 수가 한 1600 정도 되는 내용이 가져왔습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블루프린트를 만들 건데요. 블루프린트를 생성할 때 여기서 이제 오른쪽 버튼 블루프린트를 눌러서 생성해도 되고,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오른쪽 버튼 복제해서 카피해서 생성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bp 아우라 그라운드라고 짓겠습니다. 01번. 이름을 다시 뒤를 안 지웠네요. 이렇게 들어와서 일단 파티클 지우고요. 파티클 지우고, 여기 이제 기존에 변수들이 있을 거예요. 카피를 해왔으니까 요거를 사용할 수 있는 거는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스태틱 메쉬를 선택을 하고, 여기다 나머지를 좀 닫아 놓을게요. 헷갈리니까 닫아 놓고, 블루프린트만 키워 놓고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뷰포트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넣어 줬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컴파일을 하고,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죠. 일단 문제가 생긴 대로 일단 놔둡니다. 놔두고
요것만 해결을 하고 재질을 만들도록 하죠.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타겟이 없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파티클을 지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달리 생각해야 되는 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에 진행했던 내용은 파티클을 넣고 그 파티클의 파라미터를 만들고 그것을 가져와서 사용을 했죠. 근데 이번은 파티클이 아니라 파티클을 넣지 않고 메쉬, 스태틱 메쉬만 하나 넣고 그 스태틱 메쉬를 재질에 접근해서 그 재질에서 파라미터를 가져와서 쓸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했던 내용처럼.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일단 가져와서 접근하기 위해서 다이나믹 파라미터를 다이나믹 인스턴스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create dynamic material instance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 타겟은 컴포넌트 리스트에 있는 컴포넌트고요. 그리고 엘리멘트 인덱스는 이 메쉬에 들어가 보면 여기 엘리멘트 있죠. 0번 하나밖에 안 들어있어요. 멀티 다중 매터리얼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메쉬에서 우리가 이제 그 최적화 팁 중에 하나인 내용이 담고 있는데 LOD 섹션을 열어서 보면은 매터리얼 슬로 밑에 그림자 들이우기랑 컬리전 켜기가 켜 있습니다. 그럼 이걸 끕니다. 이 두 가지를 계산을 안 하면 더 가벼워지니까 언릿으로 대부분 이펙트로 진행하는 메쉬라면 이거를 끄는 게 좋겠죠. 리스로 라이트를 받는 거면 켜야 되고요. 근데 대부분 꺼줘야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됐고요. 이거를 엘리멘트 인덱스 0번 그리고 소스 매터리얼은 기본적인 걸 사용해서 이거를 다이나믹 매터리얼을 만들까 안 넣어도 되고요. 요걸 가지고 변수로 승격을 하고 mi라고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mi를 만든 다이나믹 매터리얼 인스턴스를 임시적으로 연결해서 이제 쓸 건데, 우리가 전에 만들었던 거는 카피해 온 거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파티클 시스템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각 이 똑같은 셋 플로 파라미터라도 내용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져와 볼게요. 셋 파라미터 보시면 내용이 달라졌죠. 매터리얼 그러니까 렌더링의 매터리얼에 있는 밑에 스칼라 파라미터, 여기서 이제 플로 파라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제 파티클이 있을 때 여기서 set 파라미터를 쳐보면 여기서는 이제 컨텍스트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것만 나옵니다. 여기서 예전 거를 확인해 보면 다시 set 파라미터, 자 보시면 이펙트의 컴포넌트 밑에 파티클 시스템의 같은 이름이 같은 이름은 아니지만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거예요. 여기 밑에 타깃은 파티클 시스템 컴포넌트. 그래서 이름이 같더라도 사용할 수가 없죠.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요. 그 연결하면 메시지가 뜹니다. 매터리얼 인스턴스 다이나믹 오브젝트 레퍼런스 유형은 파티클 시스템 컴포넌트 오브젝트 유형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호환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똑같은 내용이고 핀도 결과값도 값도 똑같이 넣었는데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차이점을 기억을 해주시고 요 내용들을 일단 변수 말고 요 내용들을 지워주도록 할게요. 요 내용들을 이렇게 일단 컴파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에러들이 사라지고요.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파티클이 아닌 메쉬 가지고 이 블루프린트 이펙트를 만들 때는 그 메쉬의 재질에 다이나믹 매터리얼 인스턴스를 만들어 줘서 파라미터들을 접근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접근을 해서 갖다 쓰는 내용이죠. 네, 그 방법이 파티클과는 다르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얘에 들어갈
메쉬들을 메쉬들이 아니라 메쉬에 들어가는 재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브라우저의 매터리얼에 가서 새로 재질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버튼 매터리얼 empty 언더바 아우라 이름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라운드 01번 자, 트랜스센트 쉐이딩은 압니다. 네, 됐고요. 먼저 이제 여기에 쓰일 텍스처들이 여러 장 있는데요. 그 중에 먼저 기본이 되는 디폴트 텍스처를 우리 썼던 내용에서 첨부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tx 언더바 플로우 01번 자, 요런 맵이고요. 우리가 전에 만들었던 요 맵을 갖다 넣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 파라미터로 변환을 해서 tx 디폴트 01번 이라고 짓고요. 그거를 이제 자, append 벡터 오른쪽 버튼 파라미터로 승격해서 tx 언더바 d 01번 타일의 x값 컨트롤 C 자 컨트롤 V 해서 요것도 미리 정해 놓을까요? 그룹명도 txd로 하겠습니다. txd 여기는 이제 y축으로 멀티플라이 텍스트 코디네이트 그리고 여기에 대해 이제 나중에 시작점에 랜덤을 주기 위해서 append를 더해 주겠습니다. y축은 0으로 하고 요거를 컨트롤 C V에서 랜덤 값으로 가져오고 요거는 나중에 이제 디스트를 받기 위한 텍스트 코디네이터를 애드하기 위한 애드를 한번 하고 0번으로 돌려놓고 그리고 패널을 꽂아주겠습니다. 패널의 속도값은 굉장히 낮게 0.005 0.1 그리고 타임에 들어가는 것도 타임 자 멀티플라이 그리고 파라미터 값을 잘못됐네요. 랜덤 다시 컨트롤 V 해서 자 스피드 값을 넣어 주겠습니다. 요거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컨트롤 C V 해서 갖다 쓰겠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타임도 이렇게 넣고요. 똑같이 랜덤 값도 이렇게 넣겠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얘랑 차이를 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0.5를 곱하면 이제
2로 나눠지니까 이렇게 크기를 달리합니다. 그리고 패너의 값도 마이너스 0.01, 0.1 뭐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디폴트 느낌을 서클 디폴트 맵을 넣었고요. 우리 새로 맵을 만들 텍스처를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저장을 하고요. 새로 만들 텍스처를 포토샵을 열어서 먼저 새 포토샵 파일을 하나 열고요. 크기를 좀 키우겠습니다. 1024 by 1024로 하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쓸 내용은 클라우드를 타일링 되게 만들 건데요. 필터에 렌더, 자 클라우드를 만듭니다. 자 클라우드를 만들고 요 내용을 오더의 커스텀 밑에 옵셋을 우리가 아까 1024로 만들었으니까 반절 크기인 호리젠탈과 버티칼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컨트롤 다운표를 없애면 이렇게 잘리죠. 다시 요 내용을 이제 붙여줘야 되는데요. 클라우드 이미지 사이즈가 잘못했네요. 1024인데 1024인데 어쩐지 이상하게 잘렸죠. 다시 맞춰주겠습니다. 자, 1024 네. 다시 클라우드를 다시 재실행하고 요거를 옵셋 값으로 하면 네 제대로 타일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이미지에서 이미지 어저스트먼트를 열어보시면 브라이트니스랑 컨트라스트를 조절을 해서 음영을 좀 조정을 해줍니다. 밝은 부분은 더 밝게 해주고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해주는 거죠. 원래는 이런 느낌이고 회색 부분이 좀 많다고 치면은 여기 히스토그램을 열어서 확인해 보시면 음영이 변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골고루 분포되게 이렇게요. 네. 여기 낫겠죠? 이거보다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게 하고 조금 어두운 쪽에 치우치게 넣겠습니다. 오케이 했고 됐습니다. 요거를 가져다 쓸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미지 사이즈를 반절 정도 줄여서 퍼센테이지를 50으로 줄여서 512 by 512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크게 그리고 줄이는 게 낫겠죠. 요것은 TJ 파일로 만든 예제 파일 텍스처에 tx 언더바 클라우드 01번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요. 이거 닫고 열 때 확인을 다시 해봐야겠네요. 자, 1024 by 1024로 하나 열고 이번에는 그러니까 클라우드는 나중에 전에 만든 클라우드는 그 플로우로 꾸길 용도로 쓰일 겁니다. 그리고 이번 텍스처는 우리가 월드 포지션 옵셋 값을 움직여서 버텍스를 움직이게 할 헤이트 맵을 하나 만들 건데 일단 검은색으로 칠해줍니다. 그리고 레이어 하나 만들고 브러쉬 F5 눌러서 브러쉬는 에어 브러쉬 이렇게 동그란 큰 거를 설정을 해주고 여기 스페이싱 간격이 없게 이렇게 촘촘히 해주고요. 하얀색으로 합니다. 뒤에 X를 누르면 이게 바뀝니다. 하얀색으로 이렇게 너무 크게 했네요. 좀 줄여서 사방팔방 동그라미를 찍어내겠습니다.
여기 오퍼시티를 숫자 6을 눌러서 60% 정도 하고, 이렇게 사방에 동그라미들을 이렇게 겹쳐서 놓고 찍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요 놈을 오더에 offset 가서,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요 내용을 합쳐줘야겠죠. 이미지 이제를 지우개로, 지우개도 역시 에어브러쉬를 조금 이렇게 키우고, 오더 다이나믹스를 키워서 투명도를 줍니다. 그리고 좀 키우고요. 마찬가지로 스페이싱 줄이고요. 그 부분들을 지우고, 이렇게 손가락 툴로 문질러 줍니다. 손가락 툴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 좀 크게 쓰겠습니다. 이런 거는 과감하게 지우고, 비벼주고, 전체적으로 둥그스러운 내용들을 등고선을 생각하면서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등고선. 네. 다시 또 컨트롤 F 하면은 아까 필터에서 반복했던 거를, 방금 했던 내용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서, 뭉개지거나, 이렇게 비벼주고요. 네, 이런 식으로 또 컨트롤 F를 해서 이 빈 구간을, 잘리는 부분을 메워주고요. 지우개도 오퍼시티를 한 60 정도로 낮추고 지우겠습니다. 더 부드럽게. F 지우개로 전체적으로 이제 동글동글한 느낌이 퍼져 나가 있으면 되고요. 네. 이런 부분을 깎아서 등고선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비벼주고, 좀 너무 플랫한 부분은 이렇게 브러쉬의 오더 다이나믹스도 눌러줘서 좀 투명도의 형태도 필압을 주고, 컨트롤 F 눌러서 이런 부분 비벼주고요. 네, 뭐 보잘것 없지만 요거를 가지고 그 우리가 만든 플랜 메쉬를 꿀렁이게 만들 거예요. 요 하얀 부분일수록 더 높게 꿀렁일 거고, 회색 부분은 덜 꿀렁이고, 검은 부분은 그대로 플랜이겠죠.
네, 대충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고 난 다음에 블러를 좀 세게 주겠습니다. 박스 블러 네, 10 20 옵스 20 여기서 이렇게 해볼까요? 20 정도 주겠습니다. 네. 이 정도 주고 다시 옵셋을 확인을 해보고 또 비벼줍니다. 이렇게 번지기 때문에 잘리는 부분을 그리고 조금 줄여서 전체적으로 내용이 비슷하니까 좀 어두운 부분도 있고 그쵸? 옆에서 여기 어두운 부분이죠? 여기도 비벼주고 네, 조금 음영을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줍니다. 요런데요. 네, 이제 된 것 같아요. 요거를 저장을 줄여서 이미지 사이즈를 반절 줄여서 512x512로 가져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거는 tx 서클 타일이라고 01 이름을 짓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걸 가지고 재질을 한번 꾸며 볼게요.